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제가 크림 영상을 예고 드렸었는데 촬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진짜 신상이 끝도 없이 나와서 제가 겨우 끊고 이제서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합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믹순의 콩크림 지금 시기에 쓰기 좋다고 안내를 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리스트업 했던 모든 제품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품을 바꾸고 추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환절기가 오고 그러면 피부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던 심각한 각질과 따가움 이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작년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올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무조건 어떠한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가만히 그 시기를 지나기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시즌에 맞는 보습을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크림을 무조건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추워질 때, 그리고 히터를 틀고 난방을 하게 되고 냉방을 하게 되고 그런 시즌에 실내 온습도, 여러분들이 주로 거주하시는 공간의 온습도 체크가 우선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품, 화장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거, 정말 비싼 걸 쓴다고 하더라도 실내 온습도가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멀어져 있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절대 화장품만으로 피부를 케어하기가 힘들다는 거를 꼭 아시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됐다는 전제 하에 제가 오늘 크림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이 믹순의 콩크림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영상의 댓글에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추천했던, 그러니까 작년에 추천했던 크림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그런 질문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추천을 드린 거는 작년에 추천드린 거라 하더라도 올해 단종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품이 너무 좋아, 그냥 쓰세요. 반드시 올해 새 제품으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남아있는 게 있으면 쓰셔도 되고, 이거는 작년에 추천드렸던 크림들과 비교해서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냥 지금 시즌에 쓰기에 딱 좋은 보습인데, 굳이 따지자면 기분 탓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올해 이 신상으로 갈아타신 분들, 작년에 제 추천을 다 써봤던 분들은 뭔가 지속적인 면에서 좀 더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이 믹순의 콩크림을 기준으로 그 정도의 보습과 그거보다 조금 더 보습력이 있는 거를 함께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그냥 겨울이니까 가장 보습력이 좋은 게 최고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미네랄 오일 같은 거 엄청 많이 들어가서 완전 고보습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겨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보습 아니라고 했죠. 제품도 그렇지만 어떠한 제품을 샀을 때 과한 양을 발라서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게 좋냐? 절대 아니에요. 지금 피부에 필요한 보습을 해주는 게 좋고, 그게 여러분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여름이나 가을보다는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보습이. 그치만 무조건 건성용으로 나온 가장 리치한 게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딱 필요한 보습에서 조금만 지나치면 수분감이 확 올라가서 얼굴이 탄력 있어지는 게 아니라 유분이 과해질 수 있어요. 겨울에도 우리가 필요한 분들은 피지 관리 제품들을 쓰시는데, 피지 관리 제품을 쓰면서 겨울이라고 해서 계속 고보습 제품을 발라주면 상충해서 사실 별다른 효과를 볼 수가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계속해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겨울에도 심한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보습은 아니고 내 얼굴에 필요한 보습을 찾아가는 게 겨울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 이 콩크림을 기준으로 제가 지금 시즌에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했어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제품. 그럼 이거를 쓰고 또 다른 제품 추천을 먼저 해볼게요. 엘러브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있는데, 여러분 엘러브 아셨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알게 된 지 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제품은 사실 저는 브랜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브랜드를 믿고 쓰기보다는 여기 제조사가
코스맥스예요. 뭐 아시다시피 조금 더 큰 기업이나 이렇게 덜 유명한 브랜드나 뭐 코스맥스에서 같이 제조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사실 요즘에는 어떠한 새로 생긴 되게 작은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를 하더라도 제조사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으면 믿고 써보는 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뭐 브랜드 잘 몰랐지만 코스맥스라서 좀 집중적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위쪽에 보면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 위에 보면 캡슐 앰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예전에 엘리자베스 아덴 이런 캡슐 앰플 알죠? 이렇게 찢어서 쓰는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은 열면 이렇게 스패츌러가 있고 요걸 열면 이 안에 크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위에 캡슐 앰플이 있으니까 이 앰플이 곧 속건조 에센스고 이 크림 쓰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 콩크림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건조가 없어. 그럼 스킨 쓰고 이것만 써도 돼요. 속건조 에센스가 100% 누구나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속건조가 있으면 썼을 때 훨씬 효과적인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크림이에요. 위에 캡슐 앰플이 있지만 이거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봐주셔야 돼요. 이거를 쓴다. 그러면 스킨을 쓰고 이것만 쓸 수 있어. 근데 속건조가 있다고 하시는 분은 속건조 에센스를 쓰고 얘를 같이 써야 돼요. 그러면 속건조 에센스 쓰고 여기 캡슐을 또 쓰고 그럼 크림 쓰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있는 캡슐이 어떠한 그런 속건조도 잡아주고 이 크림이 겉의 보습도 해결해 줄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써봤을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어떠한 이 한 덩어리에 이 한 가지 크림으로서의 효과가 좋았고 각각 따로 쓴다 그러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크림만 쓴다 그랬을 때는 이거의 보습과 지속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위에 캡슐 같은 경우는 속건조 에센스보다는 약간 오일리한 그냥 페이스 오일에 조금 더 가까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속건조 에센스를 쓰고 귀찮아 그럼 위에 거를 건너뛰고 어떤 날은 뭐 바로 크림을 간다거나 그러는 거는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에센스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는 여러분 속건조를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 제품은 제가 이거보다 먼저 지난 시즌에 얘를 써봤었는데 사실 이거는 저한테 그렇게 완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니었어요. 시즌적으로 조금 애매했는데 요게 훨씬 더 보습력이나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고 단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다가 이렇게 뚜껑이 깨져버렸어요. 여기가 이 부분 좀 약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놓고 쓰고 있어요. 어머, 그게 조금 아쉽고요. 다른 면에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둘 다 써야 된다 그러면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뭔가 여기 위에 있는 캡슐을 바르고 밑에 있는 크림을 이어서 바르니까 좀 더 케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신제품들 테스트했을 때 원래 굉장히 잘 나온 느낌을 받은 제품 중에 하나였고 이 캡슐 앰플 같은 경우는요 뜯었을 때 저는 얼굴을 다 펴 바르고 목에 데콜테까지 이어지도록 다 바르기에 충분한 양이 들어있더라고요. 항상 여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케어할 수 있으면 아래로 계속 내려가 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리필도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꽤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항상 여러 개를 보여드리는 거는 세상에 완벽한 단 하나의 크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콩크림 쓰고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제품들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뭐 콩크림 써봤는데 이렇게 자타입 용기 여러분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튜브 타입 제품 중에는 쓸만한 게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비브에서 나온 제품이 하나 있어요. 요거 아비브 이거 부활초 크림 있는데 아쉬운 점은 조금 꾸덕해요.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꾸덕한 제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많이 꾸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던 콩크림이나 이 엘러브 제품에 비해서는 좀 꾸덕한 편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아비브에서 출시한 신제품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웠던 게 없어가지고 이 제품은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꽤나 괜찮게 나온 제품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콩크림 이미 써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콩크림보다는 보습은 약간 진짜 많이도 아니야. 정말 약간 떨어져요. 그치만 그래도 많이 건조하지 않은 분들 무조건 간편해서 이렇게 튜브 타입을 선호하는 분들 스패츌러 같은 거 이용할 필요 없잖아요. 면봉이나 그런 분들은 정말 튜브를 찾기 때문에 아비브 크림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 콩크림에 콩 관련된 추출물 어떤 크림에 좋은 추출물이 아무리 좋은 원료와 성분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과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은근히 저희 수강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예민해서 제가 추천을 한 것 중에서 추출물 같은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이 잘 맞는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기도 해요. 그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는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스킨앤랩 제품인데 베리어덤 릴리프 밤 요거 이미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제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 식구들이 엄청 예민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얼굴용 크림보다는 손에 훨씬 많이 써요. 이건 작년 겨울에도 그렇고 겨울 맞나? 거의 특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살림하면서 사계절 내내 이거를 핸드크림으로 써요.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이게 보면은 향도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무향일 수 있지만 조금 왁스향 같은 그런 향이 나고 이렇게 생겼어요. 제형도 딱 왁스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얼굴에 발랐을 때 보습이 나쁘지 않아요. 정말. 다만 사용감이 완벽한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콩크림에 비하면 꾸덕은 아니지만 콩크림 기준으로 조금 왁스 제형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손에 발랐을 때 굉장히 고보습으로 손을 케어해주면서 끈적거림이 없어요. 제형적인 특징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번은 휴대를 하면서 손에 발라본 적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이렇게 생긴 용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직히 불편해요. 튜브 타입의 핸드크림에 비해서. 그래서 휴대는 포기했고 밤에 집에서 자기 전에 여러분 네일샵에서 옛날에 손에다가 막 파라핀 같은 거 하듯이 진짜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케어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크림 얘기하다 말고 핸드로 넘어왔는데 진짜 그렇게 효과 보고 제가 추천도 막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밤에 주무시기 전에 손에 이렇게 다 바른 다음에 그냥 자도 돼. 근데 손이 유난히 심하게 거칠어진 저도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너무 막 일을 많이 했더니 손이 엉망이 됐는데 그런 날은 얘를 손에다 바른 다음에 주방용 비닐 랩 장갑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끼고 주무시는 거예요. 자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닐을 벗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때만 일단 끼고 자요. 그런 식으로 하루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좀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을 때는 매일매일 며칠 동안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낮에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일반적인 핸드크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손에 쓰기에도 너무너무 괜찮은 제품인데 이 제품을 오늘 언급하는 거는 신상은 비록 아니었지만 긴 시간 동안 또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추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서 뭐 추출물 때문에 다 안 맞아 하는 분들이 거의 쓰실 수 있었던 브랜드가 더레바이 블랑도 제품이나 스킨앤랩 제품 보통 얘네들은 추출물을 많이 안 쓰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떠한 제품들을 추천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들, 뭐 심지어 피부과 화장품들보다도 자극이 없었다 하는 의견이 많아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뭐 추출물 예민해서 못 쓰고 그냥 다 안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 있으면 참고하라는 뜻에서 알려드려요. 이것도 보습을 따지자면 제가 작년에 추천했던 크림들에 비해서 제가 이게 더 좋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요만큼이라도 더 좋아서 원래 추천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굳이 비교하자면 발림이나 보습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 더 쫀쫀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얘도 나쁘지 않고 화장 안 밀리고 바를 때는 마치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착 붙는 느낌이라서 프라이머 잘못 바르면 화장 밀리듯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전혀 화장 밀리지 않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을 드려볼 제품은 아무래도 나는 이제 로드샵이나 뭐 온라인 제품들보다 백화점 제품 쓰고 싶다, 백화점 제품 선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백화점 제품들 뭐 지금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키엘 크림 이런 것들은 제 영상이 아니지 저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크림 같은 걸 추천받아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저도 과거에 썼던 제품들이 아직도 단종 안 되고 나오고 있고 지금도 마케팅 하는데 저는 그냥 더 최근에 나온 제품들로 갈아타고 더 만족스러워서 추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래는 제가 고른 제품이 설화수, 이거 지금 중국에서 뭐 난리라고 광고 뜨고 그러던데 자음생 크림 소프트예요. 이거의 단점은 향. 솔직히 말하면 뭐 제가 설화수 제품들 몇 번 추천드린 적 있지만 이번에 설화수 이 자음생 크림은 한방향 같으면서도 덜 불쾌하게 호불호가 안 갈리는 되게 무난한 한방향 느낌인데 되게 달큰해요. 저는 솔직히 이 향이 뭐라 그럴까 조금 고급스러운 한방향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저는 향이 좀 아쉬웠고 발림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 보습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콩크림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약간 더 좋은 보습과 지속을 느꼈는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래요. 근데 백화점에서 구입한다 그러면 기존 제품들, 더 고가의 제품이나 오래된 제품들 그리고 뭐 신상들 비교했을 때 최근에 구입할 만한 괜찮은 크림 같고, 뭐 에스티로더나 이거보다 비싼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추천을 하기에는 좀 무난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화수 자음생 크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기에 가장 무난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썼어. 혹은 이거 다 싫고 그냥 작년에 추천했던 게 제일 좋아. 그래서 그걸 썼어. 여러분 그걸 쓰시고 지금 더 추워지고 더 추워지는 뭐 12월, 1월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피부가 너무너무 편안해.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냥 겨울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걸 쓰셔도 돼요. 더 추워진다고 해서 무조건 고보습 필요한 분도 분명 계세요. 근데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기세요. 내 피부의 변화를 즐기면서 필요한 거를 찾아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필요할 때 추가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쓰시고, 최근에 이런 질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을 들어오고 나서 지금 시즌에 필요한 속건조 에센스 추천을 했는데 더 추워지면 겨울용 속건조 에센스 추천을 할 거냐? 네, 안 합니다. 여러분, 속건조 에센스가 겨울 더 추워진다고 해서 계속 나오고 더 계속 고보습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지 않아요. 그걸로 겨울까지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렸던 거 안에서. 근데 거기서 뭐가 부족해. 그러면 그거는 속 당긴 문제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크림 뭐 바꾸고 필요하면 더 추가해보고, 그러고도 크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이오더마의 PP밤 같은 거 썼어. 완전 뭐 미네랄 오일에다가 뭐 완전 했어. 근데도 너무 땡긴데 그건 여러분 화장품 아니에요. 화장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온습도 뭐 검색만 해보면 적정 온습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빨리 체크하셔야 되고, 그게 안 돼. 예를 들면 히터를 아예 끄고 살 수 없죠. 내 맘대로 조정을 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럴 때는 아무리 이런 걸 발라봤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무조건 리치한 거 아니고 미스트 제가 추천드린 적 있죠. 그거 뿌려서 수분 위주로 공급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이 과하게 바르면 오히려 겨울에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만 뿜어낼 수 있다는 거. 개기름 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정신없지 않아요? 제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어서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라고, 댓글로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보시면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안내드린 크림은 그냥 진짜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시즌에 뭐 복합성 피부, 대부분의 피부가 쓰기에 되게 괜찮은 크림들이야. 뭐 튜브를 고르든 그냥 뭐 콩크림 같은 거 쓰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쓰고도 부족해.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바이오더마의 PP밤이나 인텐시브 크림 같은 거, 인텐시브 밤 이런 거 이렇게 더 고보습의 제품을 국소적으로 추가를 하던가 아예 갈아타던가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들 쓰고 너무 만족을 했지만 예를 들면 기본 지금 딱 쓰기 좋았던 크림에서 이렇게 갈아타기에는 갭이 너무 크다는 거야.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이것만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도 또 너무 리치해. 약간 그거보다는 덜 부담스러우면서 뭐 그런 거 없냐라고 하시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부족한 게 없으면 갈아타지 말라 그랬어요. 부족하면 갈아타면 또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가격대가 확 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더라? 이거 몇십만 원 하던데 제가 근데 이 크림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토덤 이 PP밤의 이 효과 건성 피부들한테 확 겉의 보습을 해결해주는 이 효과는 이 제품에 들어있는 미네랄 오일 성분에서 나옵니다. 뭐 미네랄 오일 무조건 까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항상 저 미네랄 오일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게 사실 없어요. 이 정도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성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사용을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발림이 뭐 거의 끝내줘. 이 정도면 거의 뭐 수분크림에 가까운 그런 발림인데 바르고 났을 때 얼굴에서 나는 광과 윤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엄청 비싸네.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했는데 뒤에 성분을 보니까 역시나 여러분 보지 않고도 딱 감이 왔었어요. 페트롤라튬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세린.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세린 성분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넣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국산 화장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성분들이 들어간 거를 꺼리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 성분 들어가면 지성피부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사실 만들 수 있어도 한국도 여러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성분을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역시나 그런 게 들어있다 보니까 발랐을 때 뭐 피부 광나고 굉장히 보습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건조한 분들 콩크림 제가 앞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거 써봤더니 나 좋은데 난 그래도 이거 약간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리치한 단계의 제품. 그래서 뭐 저렴한 가격으로는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싼 거 좋아하시면 이 정도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품 얘기가 나와서 제가 라메르 크림을 말씀을 드리자면 라메르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할 때도 한번 언급했던 진짜 옛날 제품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꾸준하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라메르 크림 그 돈 주고 산다 그러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돈이 없는데 무리해서 살 정도의 제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라메르 크림도 건조한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고 스킨케어가 잘 안 돼 있던 분들이 딱 썼을 때 바로 뭔가 겉에 건조한 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나오는 제품이에요. 근데 라메르 크림 역시 그게 왜 좋냐? 거기에 들어간 것 또한 여기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튬, 라메르 크림에는 미네랄 오일, 페트롤라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말은 뭐예요? 그걸 사던가 그거 너무 비싸. 그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얘도 비쌀 수 있어요. 이런 거 무리하지 말고 이 정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쓰는데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에요. 여러분 콤부차 비건 콜라겐 크림 이거 뭐예요? 이거 허블룸 우리가 잘 아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알려드린 브랜드이기도 하죠. 이 허블룸에서 크림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출시가 아직 정식으로 안 됐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때까지도 출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써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 영상에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 수준의 거의 보습이 나와요. 근데 물론 이렇게 미네랄 오일이 들어간 정도의 과한 리치함은 아니에요. 얘는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라튬 같은 거 들어있지 않고 심지어 유기농. 일단 너무 자세한 얘기는 뺄게요. 보습력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유기농 화장품 같은 거 여러분 이미 많이 써봤죠? 거기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용감과 보습력과 지속이에요. 콘크림과 비교하면 얘보다 얘가 반반 발랐을 때 아주 예민하지 않은 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지속이 약간 더 있고 더 고보습이에요. 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일단 여기도 보면 이렇게 스패츌러에 살짝 작게 들어가 있는데 향은 여러분들 아는 그 허블룸 향 우리 지난 여름에 다 써봤잖아요. 그 향 그대로고 진짜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많은 크림을 써봤지만 진짜 미네랄 오일 같은 거 없이 페트롤라툼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유기농 성분에서 이러한 사용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도 미스테리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봤는데 아무튼 뭐 원료다 이런 거 좀 특별하게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가격 대비 지금 이런 정도 얘랑 지금 비교했을 때 거의 발랐을 때 정말 동급이에요. 거의 동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앞에 것들 써보고 부족한 분들은 진짜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오늘은 뭐 굳이 바르고 이런 거 안 할게요. 이미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쵸? 양 조절 중요하고 어떻게 발라라 영상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댓글을 봐서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제가 추가 영상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덮어놓고 그냥 건성이야 하시면 처음부터 뭐 이런 쪽으로 바로 그냥 뭐 이런 쪽으로 크림을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내가 어떠한 피부인지 어느 정도 건조한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리치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시즌으로 안내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11월 됐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크림을 소개했을 때 그즈음 사실 크림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쓰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앞서 추천드린 크림 중에서 하나 정도만 써봐. 아무리 뭐 좋다 해도 2개 사지 마. 하나 정도만 써보고 그걸 발라봐야 알아요. 발라보고 편안하면 된 거야. 근데 발랐는데도 부족해. 그럴 때 속건조 에센스 내가 뭐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속건조 에센스? UI가 그냥 지금 시즌에 쓰라는 거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굳이 더 리치한 거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고도 아쉬우면 크림을 갈아탑니다. 자 보세요. 이걸 썼는데 지금 반도체 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난 요거보다 약간 더 리치했으면 좋겠어 해서 이걸 썼어요. 그럼 이거 남아있잖아. 어떡할 거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 다음에 또 알려드릴 거지만 두세요. 뒀다가 이거 쓰고 또 계절이 어떻게 돼요? 다시 거꾸로 기온이 살짝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이걸로 갈아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빼먹은 얘기가 있나요?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일단은 제품 소개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지금 쓰기 좋은 제품에서 조금 더 리치한 제품 소개했고 더 리치한 제품들이 더 리치한 그 정도 고보습의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분 얘기를 잠깐 했고 그리고 또 이 허블룸의 콤부차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죠. 뭐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라툼 꺼리는 분들이 쓰시기에 되게 괜찮은 또 그런 제품이고 그러면 뭐 리치한 것까지도 충분히 됐을 것 같고 이런 거 쓰고도 겨울에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온습도랑 미스트 적극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제가 빼먹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댓글 보면서 열심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영상은 바디예요. 이 계절에 어떠한 보습 제품을 써야 될지 또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 추천받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거 다음 영상에서 안내를 드릴 건데 이렇게 뭔가 준비되지 않은 이렇게 정말 쫓기는 듯한 이런 성급한 영상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넉넉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